한마디로 핵심 가치에 맞는 동료인지 또 핵심 가치에 맞춰서 갈 수 있는 동료인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핵심 가치라면 많은 회사들이 회사를 입사할 때 막 설명해 주거나 혹은 회의실에 막 붙어 있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일한다 라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모요에서는 핵심 가치를 함께 일하는 동료들이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멋진 미사여구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함께 일하면서 이렇게 일하니까 정말 일을 더 잘하게 되고 성과가 나는구나, 이렇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구나 라는 사례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고 수정해 왔습니다. 고객 집착, 그리고 빠른 실행과 빠른 학습, 데이터 기반의 사고,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팀플레이를 위한 원팀, DRI와 챌린지, 솔직한 피드백과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포커스 온 임팩트, 이 8가지가 모요가 지향하는 동료상인데요. 이 8가지 핵심 가치를 잘 만들어갈 동료들을 모요는 찾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완전한 제로 코스트 CSS인 JS 관련해서 발표하게 된 주식회사 데브파이브의 오정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희 라이브러리를 발표하게 되어서, 그리고 시대의 난제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한 솔루션에 대해서 발표하게 되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이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 활동들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프론트엔드 스타일링을 어떤 걸로 하시나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이모션, 순수 CSS도 있을 것이고 확장된 CSS 모듈도 있겠죠. MUI도 있을 거고 굉장히 요즘에 많이 사용하는 테일윈드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들의 모든 공통점은 결과적으로 순수하게 CSS로 변환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전혀 다르지가 않죠. 일단은 CSS인 JS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CSS인 JS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액트가 HTML과 자바스크립트를 통합했듯 CSS 또한 통합하려는 노력이 있었죠. 그것이 CSS인 JS입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듯 기존 환경에는 정말 다양한 CSS인 JS 라이브러리가 존재했습니다. 이 좌측에 보이듯이 컴포넌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약간 베이직한 라이브러리들도 있고, 오른쪽에 컴포넌트들이 포함되어 있는 MUI나 차크라 UI 같은 것들 또한 존재하죠. 하지만 이 모든 환상은 Next.js의 서버 컴포넌트에서 한 번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몇 년 전이었죠. 이 서버 컴포넌트가 도입되면서 우리의 사랑스러웠던 CSS인 JS 생태계는 처참히 무너지게 시작을 했습니다. CSS인 JS 진영에서도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 노력이 외부에서 볼 때는 사실 약간 조금 아름답진 않았어요. 유저 클라이언트를 전부 다 추가하는 식이었거든요. 차크라 UI의 PR 중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아예 코어 로직 자체를 어떻게든 바꿔보려고 했죠. 하지만 이모션은 결과적으로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근본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아예 다른 해법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쿠마 UI나 판다 CSS 등을 통해 가지고 박스 컴포넌트 같은 이런 컴포넌트 기반의 CSS인 JS를 유지를 하면서 제로 런타임 CSS인 JS를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물론 바닐라 익스트랙트나 스타일드 X 같이 완전히 새로운 시도 또한 빼놓을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CSS인 JS의 박스 모델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테일윈드 플러그인과 클래스 네임 기반의 스타일링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개발 환경을 위해서 별도의 플러그인을 설치하고 클래스 네임 같은 스트링이 길어지고, 게다가 그거 완전히 백틱도 아니라 일반 스트링이라서
우로 길어지면 이게 좀 참 대책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기본적인 기본적인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동작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도의 플러그인 없이요. 그리고 다른 불필요한 판다 CSS 같이 미리 제너레이트 하는 것도 없었으면 좋겠었고, 포스트 CSS의 콤피그 파일 같은 불필요한 추가적인 콤피그 파일 또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간단하고 아름다운 방법에 대해서 갈구하게 되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 시간을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1일에 사무실에 출근을 해서 혼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 고요한 사무실에서 고민을 하다가 어떤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소프트웨어가 빌드된 이후에 프로세스에 올라가게 되면은 변경이 됩니다. 뭐 변수가 바뀌고 버튼 클릭하면 바뀌고 그렇죠. 근데 그런 프로세스는 바뀔 수 있지만은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빌드가 된 순간, 그 이후 바이너리가 된 순간 바뀌지 않습니다. 즉 코드는 바뀌지 않고 코드 안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결정적인 답을 코드가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진리를 미리 깨달은 이 쿠마 UI 측에서는 OXC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코드를 AST라는 것으로 코드를 분석을 해서 스타일들을 정적으로 추출을 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변수가 사용된 다이나믹한 환경에서는 적용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다이나믹한 스타일링에서는 런타임 의존성이 추가되는 그런 안타까운 하이브리드 방식을 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쿠마 UI는 반쪽짜리 해결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심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이 DX부터 고민을 했습니다. 쿠마 UI는 버전 1 때 바벨로 작성되어서 느렸거든요. 물론 2 때 러스트로 작성이 되었지만요. 저는 좋은 마음으로 기분 좋게 요리사가 요리를 해야지 그 음식 또한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소프트웨어도 기분 좋게 개발해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개발자한테 기분 좋게 개발할 수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막힘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고가 손보다 더 빠르겠죠. 그것을 표현하는 것에 당연히 좀 속도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내 손도 지금 머리보다 느려서 화가 나는데 컴퓨터까지 버벅이면서 스타일에 적용되는데 2초, 3초 이런 식으로 걸리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애초에 웹 어셈블리와 러스트로 이 시스템을 작성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러스트를 처음 시도해보고 싶다는 제 개인적인 좀 학습에 대한 욕망도 있었고요. 이론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아이디어는 너무나 간단해요. 단순히 왼쪽에 있는 박스 컴포넌트 있잖아요. 비즈는 백그라운드 레드고, 위스는 100%고, 헤이트는 30픽셀. 이거를 클래스로 바꾸고, 그리고 단순히 CSS로 바꾸면 돼요. 왼쪽을 보고 오른쪽을 보면은 아, 왼쪽이 오른쪽이 되는구나. 누구나 아실 수가 있죠. 조금 근데 딥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까지는 쿠마 UI도 했어요. 쿠마 UI도 다이나믹에서 멈췄지만은 이런 정적인 스타일링은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대범 UI는 도대체 어떤 식으로 이런 다이나믹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결했나? 일단 다이나믹은 CSS 베리어블을 이용을 했습니다. CSS 베리어블을 이런 식으로 스타일에 넣게 되면은 이 부분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다음 경우의 수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스폰시브입니다. 반응형이죠. 반응형 또한 어레이로 넣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컨디셔널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연산자를 쓰든 어떤 것을 쓰든 이런 식으로 충분히 정적으로 분석을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하나하나 저는 기록해 나가고 연산을 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결과적으로는 코드를 본 다음에 CSS와 이 JSX로 분리를 한다. 여기까지는 오케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이것들을 조금 더 효율적이고 완전하게 작동이 가능하게 어떤 아키텍처로 이거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번들러는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로 나열해 봤는데요. 비트, RS 빌드, 그리고 Next.js, 웹팩 이렇게 4가지 경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후에는 번 같은 특이한 번들러들도 겸하고 있는 것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첫 번째로 이 번들러는 코드를 여러 가지 플러그인 등을 통해서 대부엄 UI로 보냅니다.
이 대범 UI로 보내면은 OXC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AST로 변환을 합니다. AST는 코드를 토큰화 시킵니다. 그리고 토큰화 시키는 것을 이제 웹 어셈블리와 러스트로 작성되어 있는 코어 로직에서 분리를 하는데요. 여기서 최적화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일단은 예를 들어 뭐 백그라운드 레드다. 그럼 첫 번째로 이 스타일 스토리지에다가 백그라운드 레드를 이미 갖고 있냐 이렇게 물어요. 근데 이미 스타일 레드를 한번 써봤어. 썼으면은 뭐 클래스가 등록이 되어 있고 쓴 적이 없어. 그렇다면은 뭐 클래스가 등록이 안 되어 있겠죠. 예를 들어 쓴 적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쓴 적이 없으면 클래스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뭐 D1 이런 식으로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코드를 제너레이트해서 클래스명으로 바꾼 다음에 반환을 해줍니다. 만약에 이미 백그라운드 레드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은 D1 클래스 그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절대로 같은 키와 밸류를 갖고 있는 CSS가 재생성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대범 UI를 통해서 생성된 CSS는 모두 다 반드시 다른 CSS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SS의 용량을 크게 줄일 수가 있었죠. 실제로 벤치마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4개의 라이브러리, 쿠마 UI, 차크라 UI, MUI, 대범 UI는 박스 컴포넌트로 똑같은 코드를 구현을 한 다음에 임포트만 다르게 했습니다. 실제로 버전을 이렇게 버전이 지금 약간 구버전이기는 하지만은 최신 버전으로 돌렸을 때도 대범 UI는 압도적인 빌드 속도와 빌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Next.js 프로젝트를 빌드했을 때의 경우의 수임을 공유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범 UI로 작성된 대범 UI의 이 랜딩 페이지는 퍼포먼스를 100%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이 대범 UI를 통해서 만들어진 웹사이트가 라이트하우스 퍼포먼스에서 만점을 받지 못한다면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트하우스가 잘못됐거나 그 외에 다른 최적화를 잘못하신 게 아닐까. 대범 UI는 원리상 CSS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CSS로 인한 퍼포먼스 저하가 정말로 진심으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CSS를 단 하나의 파일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된 스타일의 생성을 막기 위해서요. 각 페이지에 대해서 스타일을 생성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은 이렇게 되면은 중복 스타일 문제를 피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의 CSS 파일로 전부 다 합쳤습니다. 그리고 약간 깨알 같지만은 우측에 CSS들의 프리뷰를 보시면은 전부 다 한 줄로 적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왼쪽에 줄 번호가 없는 것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프로덕션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총 384개의 스냅샷 테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경우의 수를 거의 다 세봤다고 말씀하셔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커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0%, 러스트 코어 파트는 93%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나머지 7%의 경우도 여러 가지 버그나 웹 어셈블리의 커버리지를 씌울 수가 없는 라이브러리 한 개로 인해서 93%이지 자신 있게 거의 100%에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은 안 되죠. 단순한 원리와 구조의 완전함을 넘어선 극한의 최적화를 저는 원했습니다. 같은 CSS라도 더욱더 짧게, 하지만 기능은 온전하게 중복된 새 코드를 제거하고 RGBA를 헥스로 변환하면서 또다시 최적화합니다. 그리고 값이 0일 경우 단위를 제거하며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값을 극한으로 최적화하고 짧게 유지합니다. 하지만 같은 코드죠. 맨 끝에 세미콜론 또한 빠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외 상황도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글로벌 CSS 함수를 지원을 하고 키프레임즈도 지원을 합니다. 컬큘레이터 같은 함수 안에서는 0 같은 값이라고 하더라도 단위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0이라고 했을 때 가장 짧은 단위는 무엇일까요? 픽셀보다는 당연히 %가 캐릭터 하나를 쓰기 때문에 더 짧을 것입니다. 한 글자라도 더 짧게 충분히 최적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의 실수,
그 실수가 애초에 원천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폰트 페이스를 정의할 때 소스에 URL을 반드시 넣어야 하는데요. 뭐 사실 까먹기가 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URL이 없는 경우, HTTPS 스키마가 아닌 경우에 URL로 자동적으로 감싸주도록, 사람이 실수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발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일부 라이브러리는 모든 프롭스를 정의합니다. 혹은 외부 플러그인의 도움을 받죠. 이 방법은 새로운 CSS 표준이 정의될 때마다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해야 하고, 만약 메인테이너가 이 세상에서 없어져서 이것을 기여하지 못할 경우에 이 라이브러리도 함께 메인테이너와 함께 수명을 다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죽었다고 이 라이브러리까지 끝나는 것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방지하고자 지속 가능한 타입 완성 시스템을 구축을 하였고, 더 편하고 완벽하게 타입 완성을 지원합니다. 다이나믹하게 연산돼서 지원되는 이 CSS 타입 완성 시스템은 CSS 타입이라는 모질라 쪽에서 유지 보수를 하는 CSS 표준이 정의된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자연스럽게 모든 선택자부터 뭐 이런 프로퍼티들까지 자연스럽게 업데이트를 됩니다. 또한 여기까지만 했다면은 기존 CSS인 JS의 구현만 바꾼 것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부업 UI는 자유롭게 생각나는 모든 문법을 통해서 스타일을 구현하고 개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라이브러리에선 볼 수 없었던 문법, 혹은 다른 라이브러리에서 차용을 했지만은 어떤 라이브러리에서는 되고 어떤 라이브러리에서는 안 되는 문법들, 이게 될까 싶은 의문이 있다면은 주저없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문법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성능적 CSS 트레이드 오프도 전혀 없도록 진정한 제로 런타임을 넘은 제로 코스트가 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구현했습니다. 어떠한 표현으로 CSS를 그려보아도 최고가 아닌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더 이상 트레이드 오프는 없습니다. 대부업 UI는 당신의 모든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당신의 실수는 완전히 보완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경우를 보시면은 왼쪽에 박스 컴포넌트의 프롭스 표현법, 그리고 뭐 CSS UT를 오브젝트랑 그리고 템플릿 리터럴 표현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안에 들어간 것들을 적절하게 AST로 분석을 하고 오른쪽과 같이 결과적으로는 똑같은 D1 CSS와 클래스 네임으로 바꿔줍니다. 당연한 결과죠. 인간의 직관으로 본다면은 with고 100%고 동일한 키와 밸류이니까요. 저희 데브5는 이전에는 바닐라 익스트랙트를 사용했습니다. 이전에도 제로 런타임에 대한 이 좀 의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죠, 욕망들이. 하지만 대부업 UI로 바꿨더니 여기서 조금 더 최적화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픈소스 프로젝트, 저희 데브5에서 제공하는 한글을 점자로 점역을 하는 브레일리파이 같은 곳에 랜딩에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좀 제공을 하고 있는 상용 프로젝트 유어 테스트와 유틸 서포트에서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모두 다 대부업 UI로 만들어졌습니다. 자사 서비스만 적용됐으니까 이건 뭐 안정성이 보장됐더라도 눈 가리고 아웅 아니냐. 외주 서비스에서도 전부 다 지금 적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까 SI 등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진행했던 이런 외부 프로젝트든 내부 프로젝트든 단 하나의 이 다른 타 프로젝트에서도 대부업 UI로 인한 이슈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데브5는 기본적으로 어떤 것을 반복하게 된다면 도대체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고민을 하고 보고하는 것이 의무인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또 고민했습니다. 피그마로 그려놓은 거 조금 더 쉽게 옮길 수 없을까? 왜 없겠습니까? 만들면 되죠. 그것을 고민하고 구현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고, 그리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고도화를 했습니다. 이것 또한 더 개선할 수 있다면 개선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가상 선택자, 액티브, 디세이블드, 호버 등 원한다면은 컴포넌트 세트를 정의를 했을 때 이런 가상 선택자들까지 완벽히 온전히 표현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순하게 이렇게 옮기고 나면 끝일까요?
아니죠. 디자이너와 개발자의 커뮤니케이션을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디자이너가 정의한 컬러를 데브업 플러그인을 통해서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익스포트 할 수 있다면 데브업 제이슨이 만들어지는데요. 데브업 제이슨을 통해 가지고 다음과 같이 타입 완성부터 기본적인 테마 설정까지 모두 다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달러 표시가 된 것들이 데브업 제이슨에서 추출돼서 자동 완성이 된 이 컬러 토큰들입니다. 실제로 이 컬러들 CSS 같은 경우에는 이 좌측에 있는 CSS 파일과 같이 굉장히 최적화되어서 등록이 되게 되었고요. 네, 물론 다크 모드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지요. 저희가 제공했어야 되니까 이거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좀 지금까지 데브업 UI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데브업 UI의 혁신적인 장점인 CSS 트리 쉐이킹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해봤을 때 어떤 라이브러리를 하나를 사용을 하면은 컴포넌트 하나만 썼는데도 뭐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전부 다 뭐 포함이 돼서 CSS적으로 굉장히 좀 불편한 사항들을 많이 겪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엔트 디자인을 사용을 하든 차크라 UI를 사용을 하든 아니면 부트스트랩을 심지어 사용하든 애초에 그건 뭐 CSS를 임포트하는 거니까 당연하지만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원을 하던 CSS들은 뭐 그냥 코드 확인하고 클래스명 안 쓰이면은 뭐 그냥 지우고 이런 식이라서 완벽하게 성공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운인 거죠. 그렇게 지우는 거는. 네. 그래서 근데 저희는 저희 데브업 UI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AST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자바스크립트는 이게 ESM 시스템에서는 완벽하게 트리 쉐이킹을 지원한단 말이죠. 그리고 데브업 UI는 소스 코드를 통해서 스타일을 좀 익스트랙트 합니다. 뽑아냅니다. 그렇다면은 코드의 트리 쉐이킹이 자연스럽게 CSS의 트리 쉐이킹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저희는 그 가설을 바로 진행을 했고 실제로 이 두 개의 컴포넌트 중에 데브업 UI 컴포넌트가 인풋이랑 버튼 등이 있는데 트리 쉐이킹이 되는지 시도를 했고 실제로 모든 컴포넌트들의 라이브러리들의 컴포넌트들의 CSS가 통합되어 있을 때는 6074자이지만 데브업 UI로 트리 쉐이킹을 했을 때는 2681자 이렇게 극적으로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 인풋 컴포넌트 하나만 사용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불합리하게 사용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이제서야 정상적으로 돌아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렇게 봐도 극적인데 굉장히 큰 컴포넌트들을 사용을 한다면은 이것은 정말로 이후에는 굉장한 차이를 낳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딱 엊그저께 배포된 건데요. 기존에 있었던 데브업 UI는 D0부터 점점 클래스들이 하나하나씩 올라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 엊그저께였어요. 딱 아침에 샤워를 하는데 지금까지도 완벽한 것 같은데 이거 좀 더 줄일 방법이 없을까? 뭐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생각을 해냈습니다. 한 글자라도 더 짧게 2738 진법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단순히 0부터 1, 2, 3, 4, 5, 6, 7, 8 올라가면 10진법이기 때문에 10부터 이게 D10이기 때문에 세 자리가 되는데 A, B, C, D, EFG 같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언더바 그리고 하이픈 등을 이용을 해서 맨 앞자리는 27자가 오게 그 뒤부터는 38진법이 오도록 해서 더욱더 최적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HTML과 CSS의 클래스명이 약간 짧아지는 정도지만은 그래도 최적화를 시킬 수 있다면 하는 것이 개발자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는 이것들을 구현을 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데브업 UI는 여러 가지 컴포넌트 라이브러리들을 공개한 상태이고 하나하나 지금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 디자인에 저도 굉장히 많은 큰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부분을 조금 따라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성능적이나 코어적으로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희 데브업 UI 혹은 데브업 UI를 통한 컴포넌트 개발을 해서 다른 이 생태계들이 더 늘어나기를 저는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범 UI에 대해서 좀 공개를 드렸는데 아마 이런 생각 많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 진짜 구현을 좀 같이 좀 도와드리고 뭔가 같이 하고 싶은데 러스트 코어 기반이라서, 그리고 코어는 이미 다 완성됐기도 하고 도대체 뭐 오픈소스 하는 방법도 없고 방법이 없을까? 저희 데브5는 모두 저와 함께 하고 싶은 기업가 사람 모두를 환영하고, 저는 커피챗과 기술력이 대표지만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언제든지 제 인스타 DM이든 스레드든 오셔가지고 메일을 보내시든 해가지고, 뭐 저희 회사 고양시청 앞에 있거든요. 원당역에 찾아오시면은 커피 한 잔 저희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은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데브5의 오정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